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물러나고 윤석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더 지났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여전히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 계정에 청와대 명칭과 엠블렘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실이 국가의 사용권이 있는 청와대 엠블렘과 명칭 사용을 자제할 것을 여러 차례 문재인 측에 요청했지만 문재인 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매체 뉴델리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SNS에 사용되는 청와대 명칭과 엠블렘 사용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와대 엠블렘과 명칭의 사용 권한은 국가에 있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의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 대한민국 청와대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면 소개에 여전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공식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새 정부가 출범하고도 한 달도 더 지났는데도 여전히 지금 문재인 측이 청와대 명칭과 로고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청와대라는 이 말은 현재 우리나라 특허청의 무분별한 공공기관의 명칭 사용을 막는 업무 표장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업무 표장은 상표권과 유사합니다. 다만 상표권은 영리 업무와 관련되는데 반해 업무 표장은 비영리 업무라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2014년 3월 27일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 특허청에 등록된 청와대 업무 표장의 권리자는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권리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이미 청와대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퇴임과 더불어 없어진 거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 사용 자제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퇴임한 문재인 측이 청와대 명칭과 엠블렘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그 자체가 이미 없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업무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상표법은 업무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 같은 법적 문제를 인지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몇 차례에 걸쳐서 청와대 엠블렘과 명칭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업무 관계자가 문재인 사저인 경남 양산을 직접 찾아가서 문재인 측에 청와대 업무 표장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고민하고 있다고만 답변한 채 여전히 회신을 하지 않고 또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일반 기업에서도 근무하다가 나가면 그 회사와 관계돼서 자신의 각종 기록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과거의 기록으로만 남게 하지 현재의 그 회사와 관계되는 부분을 자기가 계속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다못해 메일도 회사를 퇴사하는 순간 그 메일을 사용하는 권한이 없어지는 거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부분의 아주 기본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측은 분명히 퇴임을 했는데도 여전히 SNS에 아직도 청와대라는 업무 표장을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지금 현재의 청와대, 이제는 청와대도 아니죠, 현재 대통령실에 당연히 넘기고 완전히 손을 떼야 하는데 현재의 대한민국 청와대라는 SNS만 보면 마치 지금도 문재인 정부가 이어지고 있는 듯이 착각을 하기에 충분한 그런 애매한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윤석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청와대 업무 표장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문재인 정부의 전임 정부였던 박근혜 정부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SNS 계정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판결과 함께 바로 소멸됐습니다. 이 계정은 원래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10년 6월과 11월 각각 개설된 SNS 계정이었는데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 때 이어졌다가 탄핵 판결과 함께 소멸돼 버린 것입니다. 대신 문재인 청와대 페이스북은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 만인 2017년 6월 9일 기존의 청와대 페이스북 계정 대신에 그 페이스북 주소를 새로 만들어서 새 계정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참고로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사용했던 SNS 계정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이 연이어 선거에 사용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SNS 계정은 폐쇄해버리고 자기들이 새로 만들어서 계정을 사용했는데 그러고는 퇴임하고도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한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델리와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여러 차례 이 같은 점을 전달했고 그쪽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만 계정을 그쪽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든 트위터든 혹은 인스타그램이든 지금 문재 청와대 관련 계정을 전부 문재인 측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바꿔주지 않으면 현재 대통령실에서 좀 나서기가 그렇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강제를 한다면 할 수야 있겠지만은 대통령실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애우와 같은 점을 고려해 사실상 강제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 청와대가 재임 시절 공식 사용했던 The 블루하우스 KR이라는 페이스북 계정의 이름은 대한민국 청와대입니다. 동일 이름 계정의 트위터 이름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또 The 블루하우스 KR 인스타그램 계정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라는 이름의 문패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대통령에서 물러난 지도 한 달이 더 지났는데 SNS만 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계정은 모두 대한민국 청와대라는 엠블렘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라는 문재인 시절 청와대 유튜브 채널에도 청와대 명칭과 엠블렘 그러니까 로고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측이 관리하는 이런 각종 SNS 계정들은 또 각종 포털 사이트에도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이 사용권을 소유하고 있는 업무 표장을 전직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셈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업무 표장, 청와대라는 업무 표장의 사용권은 현직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갖고 있는데 그걸 지금 문재인 측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격이 되는 셈입니다. 법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따라서 이 부분은 문재인 측에서 신속히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이걸 왜 지금까지 아직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지 그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청와대라는 이름을 계속 자기들이 갖고 가고 싶나요? 더구나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이제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겨갔으니까 지금 청와대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니까 청와대는 우리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설마 하지는 않겠죠.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특별한 생각 없이 그렇게 그냥 시간이 지났다고 좋게 해석하고 싶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보도도 됐고 또 더구나 현재 대통령실에서 몇 차례 시정 조치를 요구를 한 만큼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신속하게 이제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해외 순방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9일과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물론 나토 회원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 일본 이런 몇 개 비나토 국가 정상들을 초청했는데 한국도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측의 공식 초청에 따라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29일과 30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중 30개 동맹국과
파트너국 간 회의 세션에 참석할 예정이라면서 파트너국은 일본, 뉴질랜드, 호주, 스웨덴, 핀란드, 우크라이나, 조지아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30개국은 나토 회원국이고, 그리고 이 나토 회원국이 아닌 이번에 초청된 그런 국가들을 파트너국이라고 하는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파트너국으로 참석해서 나토 회원국 및 파트너국들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번 스페인 방문 도중 유럽 주요국 중심으로 여러 나라의 국가 원수들과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이번에 관심이 가는 대목은 이번 스페인 방문 도중에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지가 또 관심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아마 처음으로 한일 정상회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우세합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최근 한일 관계가 문재인 정부 때보다 상당히 지금 호전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또 한미일 관계 강화, 지금 이런 움직임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으로 가치와 규범을 토대로 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나라 역할을 확대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이제 첫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해외 순방과는 차별화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해외 순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